건조하다고 느끼죠? 피부도요. 얘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면 건조해요. 네. 근데 원래 노화의 첫 번째 원인은 건조예요. 그래서 이 건조한 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화장품에는 보습 성분이 천연 보습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NAPCA 미스트 이런 우리 미스트 많이 뿌리죠. 예, 여기에는 엄청난 보습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퍼레니얼 같은 거 있죠. 바디 쪽. 사실은 퍼레니얼은 일반적으로 그냥 뭐 수소나 구분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배우긴 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3만 원대 화장 바디 로션 중에서 탄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 저희밖에 없어요. 보통 탄력 강화 성분이 들어가면 10만 원 다 넘어요. 예, 제가 예전에 이 뉴스킨 만나기 전에 한 20년 전에 썼던 크리스찬 디올도 그 당시에도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 바디 로션이. 향 때문에 바르긴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우리 퍼레니얼은 굉장히 이게 제품 공부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못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건조는 표피와 진피를 다 신경 쓰셔야 되고요. 보습을 되게 강화해줘야 되죠. 모공은 일단 미네랄 화장품 끊으셔야 돼요. 모공이 고민이다? 끊으셔야 돼요. 너 이제까지 쓰는 기존 제품, 타 회사 제품은 일단 끊으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모공은요. 일단 청소가 된 다음에는 모공을 줄이는 건 탄력과 연결돼 있어요. 탄력이 쫀쫀하지 않은데 모공이 좁아질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모공은 탄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탄력 제품을 어마무지 가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피부를 딱 그려놓고 보시면 아 이분은 어떤 문제인데 뭐 때문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연관지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지 예,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머나 빠른 속도로 제가 제품을 일단은 성분은 제가 안 건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주요 기능을 좀 안내를 할게요. 자, 화이트닝 180도 밑에 화이트닝이 있는데 화이트닝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180도는요. 세포를 재생해서 피부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180도 때문에 기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한다 그랬잖아. 진피와 표피를, 세포 재생을. 이것 때문에 기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미를 전문적으로 없애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일단 자극을 줘. 자외선을 받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를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이러면 얘를 받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 속에서 합성을 해요. 자외선을 만들어내. 뭐가? 멜라노사이트가. 그 자외선을 만들어내. 그 만들어내서 발현을 해요. 피부 바깥으로 뽑아 올려. 그런데 저희 화이트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안 받게 만들어요. 안 받게 만들어요. 두 번째, 못 만들게 만들어요. 공장 문을 닫아버려요. 네, 그리고 왜 쓰는데도 빨리빨리 안 바뀌어져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화이트닝을 계속 써보시면은요, 보통 화이트닝은 최소한 3개월을 넘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장 문을 닫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들어져도 못 올라오게 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한꺼번에 하는 애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게 화이트닝으로는 시세이도가 되게 유명하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원래 화이트닝을 위해서 화장품에 가장 많이 썼던 중금속은 수은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나, 끝나갈
시간입니다 지금. 주방에가 계셔야 됩니다. 이워요. 일찍 오지. 여기 앉아. 하지 말고 여기 앉아. 네, 그래서 3단계를 제가 목을 많이 써갖고 이게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데 준이가 하라고 하는데 난 부드럽게 하면 안 돼. 네. 어쨌든 그래서 내가 화이트닝을 좀 정말 화이트닝 기능을 목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화이트닝 제품을 쓰는 게 맞아요. 근데 화이트닝 제품 안에는 탄력을 주거나 주름 개선하는 성분이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주름 개선하는 성분은 좀 들어있긴 하지만 180도나 트루페이스 에센스처럼 쫀쫀한 성분을 같이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화이트닝은. 그래서 화이트닝, 제가 화이트닝을 써보면 폼 클렌징이 일단 죽여요. 폼 클렌징이 거품이 진주 펄 그냥 이게 문지르면은요 진주를 손에 문지른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뭐에 맞췄다고 보시면 되냐면 기미가 있는 분이다 이러면 정말 민감해서 리프트팩 터치도 살살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피부가 민감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저같이 잘못 알고 그냥 스크럽을 열심히 하고 벗겨내면 깨끗해질 거라는 생각으로 막 그냥 열심히 깨끗하게 했다가 더 올라오면 더 민감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피부가 아주 극도로 민감해져 있구나. 그래서 내 피부를 너무 막 뭐 뺏겨내거나 문지르거나 너무 강한 애는 이게 힘을 주면 기미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대해 주셔야 돼서요. 이 화이트닝 자체가 손에 묻혀서 폼 클렌징 자체도요. 180도랑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냥 정말 부드러운 게 실크보다 더 부드러워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폼 클렌징을 쓰시고 나서 이제 스킨 쓰시고 이러는데 이 5가지가 각자 발현에 뭐 예를 들어 합성에 관여하고 발현에 관여하고 또 발현하지 않도록 또 관여하고 이렇게 3단계로 각자 다르게 관여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쓰시는 건 옳지 않다. 3단계를 한꺼번에 잘 마무려서 효과를 보기를 원한다면 같이 쓰셔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쓰는 제품이고요. 클리액션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이제 트러블이나 여드름 있는 분들한테 많이 권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장점은 뭐냐면 모공 청소를 겁나게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산을 애시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럴까 되게 강력한 애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리시릭 애시드가 얘 이제 클리액션의 특허예요. 그래서 이 주로 써 있는 성분이에요. 주로 특허는 아니고 주로 쓰는 성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포밍 클렌저가 이제 각질을 제거하면서 모공 관리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게 모공 청소하는 애 중에 클리액션이 포밍 클렌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킨에는 피부 진정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비싼데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징크. 징크는 아연이잖아요, 그죠? 징크 PCA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징크 PCA는 보습도 하고 진정도 하고 피부도 이제 보습이나 진정시키면서 진정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감초 추출물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정 성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pH 조절을 이 징크 PCA가 해요. 그래서 pH 조절이 안 돼서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통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pH 과다나 pH 조절이 안 돼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pH 조절 성분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개선하거나 피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와 나이트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걸 데이와 나이트로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이지락 트루페이스는 제가 예전에 요 앞에서 좀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요. 뉴트리션셜즈도 지금 10월에 12월에 내년에 나올 제품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주 우리가 사람이 우리 몸이 피부가 안 좋아, 늙었어, 몸이 건강하지 않아 이러면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양 측면이잖아요. 피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내가 건강하지 않아 이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피부에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뉴트리션셜즈는 피부 속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는 아주 부드럽게 기초 제품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들이라서 이거는 정말 누구한테 권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한 10,000명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을 쓰고도 명현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속에 뭔가를 한 번도 집어넣어보지 않은 사람은 미스트만 들어가도 또 멋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피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가려운 명현은 왜 일어나는지, 따가운 명현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좁쌀처럼 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장님들이 우리 왜 로션이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얘기 가끔 들으실 거예요. 스키는 토너는 뭐 19,000원인데 로션은 왜 이렇게 비싸요? 이런 말씀 듣지 않으세요? 그럼 뭐라 그러세요? 어떤 기능성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세요? 항산화. 네, 항산화. 네, 항산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무색 카로티노이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브닝 프롬요즈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 거예요. 얘는 성분 자체가 일반 성분이 요거예요. 요 디비던즈 바로 위에 있는 거. 위에. 네. 자기 지금 대문 가방도 안 들고 왔어? 강의하다가 야단칠 뻔했다. 바디 쪽 조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아마 평생 팔아야 될 거예요, 미스트는. 그래서 NA 이거 뭐 저기 우리 동안클럽에서 워낙 전문 성분들이 많이 나오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미스트 형태로 뿌려서 피부 표피에 수분을 공급하는 제품으로 최초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NAPCA 미스트가 나온 지는 거의 한 25년,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가 나오고 나서 뭐 에비앙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수분 공급제가 외국에서 먼저 따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아모레퍼시픽에서도 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의 미스트는 제가 써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스킨에 분사기를 받아놓는 느낌? 아주 끈적거립니다. 완전히 피부에 바르면 그냥 덮어있는 거. 안 들어가는 거.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는 미스트로 뿌려야 되는 게 아니라 화장솜으로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볍게 들어가게 하는 성분이 여기 보면 소듐 PCA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성분하고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6,000배 이상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뿌리면,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 영양크림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스트가 수분 공급만 해줄 것 같지만 탄력을 증강시키는 성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실제로 이 미스트에 들어가는 소듐 PCA 성분은요, 헤어에, 샴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미스트를 머리에 뿌리는 건 근거가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미스트를 머리에 뿌리시면은요, 머리가 갈라지지 않고, 그리고 쩍 달라붙지도 않으면서 기름 바른 느낌도 안 들면서 굉장히 촉촉하게 모발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낸서에도요, 이낸서가 젤로 돼 있잖아요. 그 NAPC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이낸서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낸서를 젤로 만든 거는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인앤서는 우리 회사에 있는 제품 중에서 흡수력이 가장 느리죠. 왜 느릴까요? 좀 빠르면 좋을 텐데, 그죠? 왜 느릴까요? 여기 인앤서가 흡수력이 빠르면, 인앤서는요 상처 치료 효과가 굉장히 강한 놈이에요. 그런 성분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인앤서처럼 천천히 들어가도 아토피 환자가 바르면 팍팍 뛰는 제품이에요. 완전히 너무 따갑죠. 그러니까 상처난 부분에 인앤서를 발랐다? 사람들은 나 피부에 아무 일도 없는데요, 왜 따가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바람에도 우리 피부는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눈바람이 날리거나 이런 데를 잠깐 나갔다가 오셔서 인앤서를 바르시면 미치게 따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바람에도 상하는데, 일반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어. 돌가루가 들어가, 곱돌가루 들어간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어. 매일같이 발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처를, 돌은요 아무리 깎고 아무리 파우더를 만들어도 결정체는 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가루를 안 쓰는 거예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이뻐지려고 곱돌을 갈아. 얼마나 부드러워요. 곱돌을 안 갈아보셨죠? 네. 돌은, 이게 돌멩이랑 달라요. 곱돌은 분필보다 부드러워요. 곱돌, 돌이, 돌멩이 중에 곱돌이 있어. 예, 얘를 가르면, 얘를 이렇게 가르면 먹처럼 이렇게 가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렇게 문질러도 그러니까 상처가 안 나는 느낌으로 되게 부드럽지만, 실제로 걔를 파우더까지만 더 잘게 부셔도 걔의 결정체는 각이 있단 말이에요. 돌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파운데이션에 하나도 안 쓰는 거야. 0.01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나일론 12 성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파운데이션은 우리는 피부 구조에 맞춰서 화장품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일반 사람들은 인앤서를 바르면 상처 있으면 무조건 따가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따가워 이러는데, 가만히 생각해봐. 어디가 따가운지. 설마 얼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따갑겠니? 안 그래요. 예, 매운 거를 먹고 왔을 때는 여기가 따갑고요. 내가 굉장히 햇볕을 많이 받거나 자극적이면 여기가 따갑고, 따가운 데가 틀려요. 근데 우리는 몽땅 따갑다고 그러니까 따갑다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럴 땐 꼭 집어서 그 사람 생각을 바꿔주셔야 돼요. 상처가 치유되려면 따가울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서 상처 치유를 하거든요. 근데 얘를 빨리 흡수시키면 아무도 못 발라요. 따가워서. 그리고 얘는 10초에서 많이 길어도 30초 이내면 표피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30초 지나면 안 따가워요. 한 5초, 10초 따가우면 상처가 얇은 거고, 막 끝까지 따가워. 아토피 애들은 막 부채질을 해도 따가워. 이래서 우리가 인앤서를 못 주고, 예, 에센스를 먼저 주는 거예요. 셀트렉스를 먼저 주기로 하는 거예요, 아토피한테. 아토피한테는 셀트렉스가 사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전에 다른 그룹 강의를 들었더니요, 트윈즈의 이년수 사장이 강의한 거였는데, 그 명연에 대한 강의였거든요. 거기에서 보니까 초기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인앤서를 권해주지 말라고 그래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이게 상처를 치유할 때 그냥 들어가서 말끔하게 약처럼 치료하면 좋은데, 치유하는 과정에서 네. 얘가 들어가서 다른 반응들을 보여요. 따가운 반응 말고. 예. 가렵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처음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가려운 거를 느끼는 거를, 이게 피부가 우리 무릎 깨졌다가 날 때 되면 얘가 3살 돋을 때 가렵지 이 생각을 하고, 내가 3살 돋느냐고 가렵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피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피부가 재생된 걸 보지도 않았고, 피부가 재생되느냐고 가렵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생되지 않고 바깥에 있는 피부, 접촉성 피부염처럼 염증이 있어서 가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거는 재생이 되느냐고 가려울 수도 있고, 이 접촉성 피부염처럼 바깥에 피부 염증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는데, 인앤서를 바르면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응들을 여러 가지 보이는데, 초보들이 보통 그거를 이해하고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리프트팩이나, 우리는 리프트팩을 거의 우리 스폰서님
365일이 아니라 700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 하시는데 보통 사람들한테 처음에 뉴스킨을 만나서 인제 막 만났는데 매일같이 이거는 그들한테는 자극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인앤소도 그래요. 그래서 이영수 사장님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보통 그냥 보통 일반 피부들은 인앤소 하나 때문에 또 우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기도 하니까 피부 상태를 좀 보시고 너무 민감하고 따가운데도 야 이거 있잖아 좋아지는 거야 발라. 이거는 저 같은 사람 정도 되면 피부 구조를 조금 더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일반 내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경험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잠깐 쉬는 게 좋아요. 피부를 일단 내가 따갑거나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좀 쉬는 게 좋아요. 예, 뭔가 안 바르고. 그리고 저는 명현 중에 최고 좋은 제품은 크리미 크림징이에요. 다 그냥 싹 해결해. 모든 호전 반응은 크리미 크림징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크리미 크림징조차도 집에 없다. 그러면 우유를 하나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 시원해지면 우리 거즈 있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묻혀서 올려놓으시면 웬만한 진정은 다 돼요. 예,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림에도 되게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바디 쪽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샴푸 쪽을 제가 마무리하고 색조하고 이제 써는 우리 남현지 수석님한테 부탁을 할게요. 자, 샴푸 쪽은 일반 우리 뉴트리얼 샴푸는 제가 미리 했어요, 그죠? 뉴트리얼 샴푸를 했고 일반 샴푸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가장 먼저 권해야 되는 제품 중에 바디바, 그죠? 바디바, 치약. 예, 이 세 가지는 자신 있게 막 흩어지게 사명감으로 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샴푸는요, 정말 우리가 옛날 저 태어날 때, 저 67년생인데 저 태어날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부엌에다가 고무도롱통이 있어요. 고무통. 거기에다 뜨거운 물을 솥에 끓여갖고 부어가면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엄마가 때를 미는 거야. 이렇게 잘 안 씻을 때처럼 살면 그다지 뭐 그렇게 샴푸가 우리가 계면활성제를 배울 때 계면활성제가 몸속에 들어가서 포르말데히드나 이런 방부제들 또 계면활성제들이 몸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는다고요? 네,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5일 동안 머문다. 그런데 이거는 신경조직이나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분열을 일으킨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양치질을 5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네. 양치질을 5일에 한 번 하다 보면 입안에 염증이 폐까지 들어와요. 이번에 우리 정선민 사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정선민 사장님 이제 아버님께서 뭐 때문에 문제가 되신 거냐면 매일같이 자식들이 들어가서 간호인이 있어도 자식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관리가 좀 된 거예요, 몸이.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병원에서 간병인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면회가 사절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간병인한테 맡겨놓게 된 거죠. 근데 간병인이 3개월 동안 양치질을 안 시킨 거야. 세상에.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입안에 균이 폐로 들어가서 폐혈증이 돼요. 어떡해.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갔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요. 어머. 이게 염증이라는 건 우리 몸에 혈액을 타고 돌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안이 우리 몸은 뭐 당연히 손도 중요하죠. 우리 손 자주 씻어야 되지만 입 안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라고 난리를 친 거 아니야. 결국은 의사가 입안의 염증 때문, 입안의 균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양치질이 우리의 건강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치약을 팔아야 되겠죠? 치약과 칫솔을. 네. 그래서 어쨌든 이 5일 동안 몸속에 가서 남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샴푸를
한 3일에 한 번씩 감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은. 매일같이 우리 몸 중에서 구멍이 뚫린 데가 여기야. 우리 몸 중에서 백해요. 우리 몸 중에서 구멍이 실제로는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과 소통하고 내 몸을 우리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소통하면서 이게 열려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계면활성제와 포르말데히드와 안 좋은 성분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5일 동안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이 경피독이 나가지도 않고 또 있으면서 왜냐면 나갈 새도 없는 거죠. 5일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샴푸를 꼭 권해야 되는데 샴푸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냥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샴푸는 두피에 맞추면 돼요. 헤어 린스는 컨디셔너는 머리카락에 맞추면 돼요. 그럼 두피가 지성이냐 건성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지성은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머리가 착 붙어 있어. 얘는 지성이야. 얘를 딱 만났는데 나처럼 약간 뽀시라기 같아. 이건 건성이에요. 네, 두피가 건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샴푸는 두피에 맞춘다. 그리고 컨디셔너는 드라이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머리 샴푸를 매일같이 감거나 아니면 머리 파마나 염색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대개 보면 머리카락은 아주 많이 상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컨디셔너만 쓰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븐이나 이런 팩, 마스크팩 아니면은 뉴트리올 헤어팩 이런 것들을 써서 두피, 이 머리카락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되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될 거는 내가 건성이라고 밸런식만 계속 쓴다? 이거는 케어가 한 70점짜리. 근데 이거를 조금 100점짜리로 만들려면 내가 밸런싱은 좀 날마다 쓰지만 나는 그래도 피부도 각질 제거를 하는데 두피도 좀 각질 제거를 하고 왜 두피도 피부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하면 되게 좋겠지? 라고 생각해서 클레이파잉을 같이 쓰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건성인데 클레이파잉을 일주일에 한 2-3번 써.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건성이라면 클레이파잉은 일주일에 1번, 많아봤자 2번 정도 쓰게 되고요. 내가 지성이야. 그럼 클레이파잉을 조금 더 많이 써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써서 내 이 두피에 피지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각질 제거까지 해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처음에 보통 권할 때는 어떤 걸 권하면 좋아요? 이러면 저는 무조건 이제 뉴트리올 권하면 너무 좋고요. 근데 여기 중에서는 에포크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한테 에포크를 권해서는 아우 너 잘못 권했어 이런 일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딴 데 안 써요. 에포크를 권해서는 절대로 아우 너 왜 그거 권했어 뭐 안 좋아 이런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에포크는요 실제로 지금 우리 쪽에 나와 있는 샴푸 중에서 가장 천연 보습제를 쓰고 있고요. 아바풀이라는 열매는 하와이에 가면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열매인데요. 정말 이렇게 그냥 가서 짜면 이렇게 그냥 꾹 눌러서 짜면 우리 그 에포크 샴푸에 끈적한 거 있죠. 우리 에포크 샴푸는 점도가 굉장히 진하죠. 그래서 아바푸이를 이렇게 짜면 그런 색깔이 없는 약간 끈적끈적한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바푸이 원료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샴푸라서 뭐 에바다 이런 제품하고 비교하시면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하나 문제는 에포크가 너무 좋아서 내가 고객을 한 번 만나 설명했더니 고객이 나를 안 만나고 계속 혼자서 알아서 샀어. 그래서 가보면 한 번 쓴 거를 10년 쓰는 사람도 있어. 에포크는요 6개월 정도 쓰시면 아무리 건성도 중성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고영양이라서 머리칼에 굉장히 무거운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머리칼이 무거워져요. 에포크를 오래 쓰시면 머리칼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보통 에포크를 막 3개월, 6개월 요거 한 가지만 막
계속 그 날마다 감는다 이러면 한 3개월 정도 쓰시고 나면 바꿔주셔야 돼요. 네, 늦어도 3개월에는 바꿔주셔야 돼요. 보통 한 달 정도는 바꿔주시는데 처음에 에포크 써보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밸런싱하고 에포크랑 같이 써 이렇게 좀 교대로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머리칼이 너무 무겁게 떨어지면 컬이 이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에포크를 6개월 이상 써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염색을 거의 자주 하면서 머리가 푸석거려요. 예, 우리 한명희 원장님 에포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머리가 좀 약간 염색을 자주 하고 탈색을 하시고 이렇게 머리를 왜 관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샴푸도 좀 고영양을 쓰시고 컨디셔너도 팩도 좀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애기는 어떻게 해요? 애한테. 애들은요 밸런싱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예. 아주 어린아이는 여기 있죠. 베이비 거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뭐 서너 살 금방 태어났어. 그래서 서너 살까지는 일단은 베이비 쓰시는 게 맞고요. 5살, 6살까지도 베이비 쓰시는 게 좋아요.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 같이 밸런싱 쓰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명현 부분만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맞춰볼게요. 자, 명현 종이를 좀 꺼내보실래? 뉴스킨 명현이란 말을 안 쓰죠. 저도 죄송합니다. 녹화되고 있을 텐데 명현이란 말은 쓰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화반응이란 말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기를 정화반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스킨 정화반응에 뉴스킨을 썼어. 근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당긴대. 이런 말 되게 많이 듣죠. 예, 당기고 건조하대. 우리 건 건조하지 않는 보습 성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건조하대. 예, 건조하대. 이건 뭐라고 얘기하세요? 박지미 사장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런 사람한테 땡기고 건조한대.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수분이 부족해서. 그래 수분이 부족해서 니네 거 쓰면 안 건조하대 썼는데 니네 거 쓰니까 건조하다고 이렇게 문제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은 그 안에 기름이 석유 기름이 있어서 그냥 발랐을 때는 그냥 내가 촉촉한 느낌을 받지만 결국 내 피부가 원하는 건 수분이 줘야 되는데 걔는 그냥 발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쪽 회사가 아니라 니네 거 쓰는데 우리가 건조하다고. 쓰는데 근데 그는 진피가 채워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예. 예, 요게 지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진피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많이 쓰다 보면 건조함을 전혀 못 느껴요. 바르면. 걔를 안 바르면 건조할 수 있는데 미네랄은 바르면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안 땡기고 촉촉하다는 느낌으로 미네랄 화장품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설화수처럼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촉촉하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걔는 씻어내면 땡기잖아요. 그죠? 안 바르면 땡기죠. 그죠? 근데 우리 거는 그런 화장품을 쓰던 사람은 여기가 논바닥처럼 이렇게 쫙쫙 갈라져 있어요. 논을 연상하시면 돼요. 여름에 비가 한 달 정도 안 오면 쫙쫙 갈라져 있는데 갈라진 게 너무 심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논의 밑에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너무 갈라져갖고 그런 상태가 일반 사람들의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이제까지 덮어놨던 미네랄을 안 쓰고 수분을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갈라져 있는 거를 수분을 공급해도 아직 여기도 못 채워지는 거죠. 일주일 동안에. 근데 얘는 어떻게 느끼냐면 겁나게 커요. 겁나게 당기는 거예요. 겁나게 건조하고. 그래서 너는 1, 2주일 이상은 지금보다 더 건조할지도 몰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제품을 지금 쓰고 있는 한 너는 더 건조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이야. 지금 갈라진 논바닥에 수분을 들이붓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는데 우리 걸로 들여붓고 있는데 한 번에 논바닥이 찰랑찰랑 물이 차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안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따끔거리고 붓고 열이 난다. 여기 써있죠. 예. 예, 이게 침투되기 때문에 그래요. 침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침투돼서 이게 수분과 영양이 침투돼서 세포들이 그거를 먹느냐고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뭔가 들어와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는 자꾸 따가운 것 같고 가려운 것 같고 열이 나는 것 같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심해지면 요 밑에 거로 내려가요. 이 좁쌀처럼 올라와요. 네. 왜냐면 이게 채우려면 꺼내야 되는데 모공이 막혀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블랙헤드처럼 화이트헤드처럼 그냥 조금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올라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공 청소를 좀 해야 돼. 예, 모공이 열려야 돼요. 진짜 미네랄 오일을 함부로 많이 쓰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잠을 그냥 잔 사람들이 많이 좁쌀처럼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세안 케어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좁쌀처럼 많이 올라와요. 본인은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각질이 벗겨지면서 벌개진다. 이거는 아까 28일 주기로 세포가 재생되는 주기 속에서 벗겨져 나가는 각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주름과 기미, 잡티가 더 생긴다. 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조영희 사장님 요럴 때는 뭐라고 그러세요? 야, 잡티가 더 보여. 니네 거 쓰니까.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세안 청소들로 막 켜져 있던 게 이제는 물질성이 나타나면서 좋아지는 현상이다. 네, 10점. 네. 잡티가 보인다는 거는요, 우리 피부 두께가요, 표피만 해도요, 정말 얇은 거지만, 아주 얇지만, 28개 이상의 종이로 돼 있어요. 얇은, 막으로. 이렇게. 그리고 진피는 되게 두껍게 돼 있어요. 표피보다 훨씬 더 두꺼워. 그런데 이 피부는요, 여기부터가 피부잖아요. 그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티눈을 제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는 티눈은 작아 보였는데 병원에 가서 판에 보시면 구멍을 이만큼 내줘. 이해되세요? 예, 올라온 현상보다 뿌리는 훨씬 더 깊어요. 훨씬 더 넓고. 이게 없어지는 과정에서요. 이게 이제 피부가 재생돼서 이게 만들어서 끌어올라가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요. 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건 뉴스킨이 만든 피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 동안은 뉴스킨이 만든 완전한 피부는 아니에요. 예전에 본인이 만들어 놓은 피부가 계속 걷어서 올라서 나가서 이제 새살이 올라온다고 해도 수도 없이 많은 걸 걷어내보내야지 내가 이제까지 지금 준 피부에 제공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까지는 아주 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숨어있던 거예요. 피부 속에. 그래서 그 숨어있던 게 밀려 올라가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가고 나면 내가 약속하는데 우리 거를 발라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주름도 더 보일 수도 있어요. 주름이 더 보일 수도 있어요. 180도는 그런 걸 굉장히 빠르게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주름이 더 보일 수도 있고 잡티가 더 진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잡티라는 놈은 저도 참 많이 느끼는데 내가 좀 잘 잤어요. 그럼 기미가 어디 있는지 흔적도 없어요. 제가 조금만 못 잤어요. 네. 어제처럼 막 오늘도 이러고 왔어요. 그러면 피부가 또 상태가 언제 남았는지 또 기미가 싹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피부는 그렇게 오늘과 내일에도 표현이 아주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시켜서 이 명현이라는 정화 반응에 대해서 잘 안내를 해서 고객들이 인지하고 쓸 수 있도록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쁘게 끝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개별적으로 와서 물으셔도 좋고요. 또 이제 배웠긴 했지만 고객을 만나서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생기고, 또 제가 어떤 분을 보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엉뚱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쪽 거 막 설명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안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모르는 거는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해서 스폰서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것들이 전해져야지 우리가
안녕이라고 말했는데 저 끝에 가면 너니 이렇게 그 게임 아시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달하는 사람이 이 책을 토대로 잘 안내할 수 있도록